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공방은 여전합니다. 국정감사 시즌에도 탈원전을 둘러싼 거센 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급격히 떨어진 원전 가동률의 여파로 적자늪에 빠진 전력업계 맏형 한전은 속수무책입니다. 꼬여가는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 부담만 느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부의 박경민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보면 전력 수급이랄지 요금 문제랄지 앞서서 얘기를 했었던 한국전력의 적자랄지 이게 다 탈원전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인데 정부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런 탈원전 공방의 출발점은 원전 가동률 하락에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원전 가동률은 54%까지 떨어졌습니다. 원전 24기 중 11기가 가동을 멈춘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 한 기당 평균 정비 기간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 박성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한 기당 평균 정비일 수는 기존에는 100일 내외였지만 지난해에는 282.8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거진 원전 가동률 하락이 아까도 언급됐던 그 전기요금 문제나 전력수급 불안 그리고 이제 한전 적자까지 이어졌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제 과거 건설한 원전에서 철판 부식이나 콘크리트에 이제 구멍이 생기는 등 그 어떤 부실 시공이 발견돼서 정비 기간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탈원전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너무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서 원전 정비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관련 기술이나 환경은 이전 정부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제 갑자기 원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원전 이용률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일 것 같고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예, 과거에도 원전이 대거 가동을 멈췄던 사례는 수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어떤 특별한 현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2013년에는 23기 중 10기가 가동을 멈췄고 2016년에는 24기 중 11기, 그리고 지난해에는 24기 중 10기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4기 중 13기까지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사례는 원전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현안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그 원전 부품 납품 비리 때문에 전면적인 점검에 들어가면서 원전이 가동을 많이 멈췄고요. 2016년에는 경주 대지진이라는 큰 사건 때문에 그 원전이 밀집돼 있는 경주 지역의 안전 문제 때문에 원전이 가동을 멈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한국전력의 적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아무래도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면 값비싼 전기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적자폭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한전이 어떻게 보면 원전 가동률 저하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한전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6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한전 적자는 8천억 원이 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냐? 탈원전 탓이냐?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원전 가동률 하락으로 한전이 값비싼 전기를 사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 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여기에 있는데요. 통상 이용률이 30%였던 LNG 발전소 가동률은 올해 1월 겨울에 8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저하되면서 생긴 빈자리를 그 발전 단가가 2배가량 비싼 LNG 발전이 메꾼 겁니다. 자연스럽게 한전이 전기를 사오는 원가 부담은 약 4조 원 가까이 늘었고요. 이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이러한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비상 경영을 선포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을 모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조정이나 전기요금을 전력 구입 비용에 연동하는 제도 등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국민 물가 안정이나 아니면 이게 너무 탈원전 때문이다라는 여론에 부딪혀서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안이 모두 기승전 탈원전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올 여름에는 누진제 완화 여파까지 한전이 떠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3천억 원의 비용이 예상되는데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 뭐 예산을 30% 이상 줄인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한전이 비상경영 체제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돌파구는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설명을 해준 것처럼 이유야 뭐 갑론을박이 계속 이뤄진다 할지라도 현상 자체만 보면 현재 한전이나 한수원의 적자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런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손실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 재원 조달의 유력한 방안으로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약 3.7%가 적립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당초에 우리나라가 좀 주춤했던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발전, R&D나 아니면 도서 지역의 좀 전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을 띤 기금입니다. 이런 사용 규정에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나 아니면 누진제 완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있는데요. 관련 규정에는 사실 이런 그 조항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 정부는 근데 에너지 전환 정책 역시 어떤 그 전력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의 취지와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겠다. 약간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이 정부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 어떤 세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느냐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산업부의 박경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